가설 검증이 오류죠. 자, 그러니까 오류가 반드시 존재하죠.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오류가 뭡니까 있었는데 그 오류 기각을 못했으니까 계속 오류가 없다고 왔는데 나중에 그죠? 오류가 밝혀지면은 그것을 이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잘못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기무가설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이야기했지만은 아래 표와 같이 기무가설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기무가설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죠. 기무가설을 기각할 것이냐, 기각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밑에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 오른쪽은 가설 검증의 결과입니다. 자, 기무가설이 그죠? 실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는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어떤 검증을 통해서 그죠? 사실이 아님을 판정내버리죠. 그러니까 기각을 해버립니다. 기각을 해버리죠. 그런데 기무가설이 실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내버리죠. 기각을 해버리니까 대리가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받아들이지 않죠. 기무가설이. 그럼 이건 오류라는 얘기죠. 이런 오류를 뭡니까? 일종 오류를 해서 알파라고 합니다. 이 알파를 나중에 그죠?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어려운 건 아니죠. 쉽습니다, 이거. 가설을 검증할 때 기무가설, 대리가설 두고 오류는 뭐냐니까 기무가설이 사실인데 어떤 범인이 있죠.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한데 증거자료를 제시 못하는 거죠. 증거자료를 제시 못하니까 이 기각할 수 없는 거죠. 이 범인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범인을 잡아들일 수 없는 경우죠.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이걸 일종 오류라고 그러고 이걸 나중에 알파를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유의 수준. 그러니까 오류입니다. 오류. 알파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기각 이때 이 알파 유의 수준이 뒤에 가면 이게 이제 0.5% 이게 이제 그 확률로 이 알파가 확률로 나옵니다. 확률로 나올 때 알파의 일종 오류에 해당되면은 H0가 뭡니까? 기각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H0가 실제 사실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판정내버리면 이 정확한 판정이죠. 이거 이제 옳은 결정이라서 1-알파입니다. 이걸 갖다가 뭡니까? 선택 영역, 그죠? 신뢰 영역, 이걸 갖다가 신뢰 영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유수지를 이걸 다른 말로 기각 영역이라고 이제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파에 만약에 오류 알파에 해당되는 확률이 들어가면은 기각 영역이고 1-알파는 이제 신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뭐가 됩니까? H0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닌데도 뭔가 H0가 사실이 아닌데도 뭡니까? 사실이라고 판정될 때 있겠죠. 이것을 뭡니까? 이종 오류를 해서 우리가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이종 오류.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 나버리니까 옳은 결정이죠. 이것을 이제 1-베타라고 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게끔 판정나는 요거를 갖다가 일종 오류.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판정나는 경우를 뭡니까? 이종 오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종 오류하고 이종 오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종 오류에서 알파는 기각 영역이고 2-알파는 신뢰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그죠? 기무가설이 중요한 것은 두 개 기무가설이죠. 이 기무가설에 대해서 일종 오류 만약에 그죠? 실제가 여기 실제 사실인데 뭡니까? 사실이 아님으로 판단할 일종 오류를 만약에 줄이면 좋겠죠. 이것을 줄여주면은 이 이종 오류가 또 그죠? 문제생기죠. 이것은 이제 일종 오류하고 이종 오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본을 통한 오류의 원인은 추정에서도 설명하듯이 근본적인 원인은 표본 오차, 추정 오차에 있다. 따라서 표본의 결과를 이용하는 모든 통계 추론은 추정을 포함하여 가설 검증에서도
표본오차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검증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오류, 일종 오류하고 이종 오류를 크기를 줄여야겠죠. 이제 만약에 오류를 줄이면 줄일수록 판단력 신뢰가 더 나가겠죠. 그죠?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종 오류를 작게 하면 이종 오류가 커지고, 그죠? 상호관계가 있듯이, 그죠? 이종 오류를 만약에 작게 하면 일종 오류가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를 이제 제가 여기에서 나중에, 그죠?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종 오류는 뭡니까? 지금 기무가설을 한 가지를 두고 하기 때문에 여기 사실인데도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죠? 사실이 아닌 판정이 이걸 줄이게 되면은 이게 실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실이라고 판정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문제의 값을 검증해도 이 두 가지 오류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제1종 오류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2종 오류를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가설 검증의 순서는 먼저 가설을 세운 다음, 자, 가설 세우는 거 우리가 기무가설, 대립가설 있었죠. 검증을 하기 전에 일종 오류의 크기를 정합니다. 일종 오류 크기라는 것은 뒤에 가지 아까 그 유의 수준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까 신뢰 구간 뭐 1-알파, 여기 이제 우리가 신뢰 구간이니까 뭐 95%다. 그러면 그죠? 이 오류는 알파는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요런 것들이 바로 그죠? 일종 오류 크기입니다. 그죠? 요거를 뒤에 뭐라 했습니까?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요 알파가 기각 능력이 됩니다. 오류의 크기라는 이야기는 이걸 기각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기각 영역, 그 다음 1-알파는 신뢰 구간이니까 그걸 신뢰 영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일종 오류의 크기를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의 수준 알파는 표본의 결과 H자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추정한 타당성이 있는가를 판정하는 기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유의 수준을 뒤에 가면 이제 기각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